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1살 어린 조카가 당신에게 고백한다면 48 아연은 거절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네 번째, 손만 잠깐만 잡고 있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키스 한 번만. 여섯 번째, 사랑해요, 이모님. 그리고 일곱 번째 만남. 아무도 없는 집, 와인 한 병. 참을 수 없었던 감정. 다음 날 아침, 우리 어떡하지?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장례식장의 국화 냄새는 언제나 같습니다. 서늘하고 무겁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슬픔의 향기. 하지만 정하연에게 이번 장례식은 달랐습니다. 슬픔보다는 당혹감이, 애도보다는 혼란이 앞섰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빈소 앞에 선 여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우아한 검은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뒤에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묘하게 시선을 끌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분들이신지 아연의 어머니 김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민서입니다. 고인의 딸입니다.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연은 그 순간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쪽은 제 아들 강우진입니다. 우진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찾아뵙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아연은 무의식 중에 그를 쳐다봤습니다. 우진도 고개를 들어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연은 이상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 심장이 뛰지?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정민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희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아연은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여자.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대학 동기였어요. 4년을 사귀었죠.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어요. 그때 어머니는 이미 임신 중이었지만 아버지는 몰랐고요. 아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저를 낳아 키우셨어요. 평생 결혼하지 않으시고 저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자랐어요. 언제 하셨어요? 5년 전이에요.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 친아버지를 찾아가지 말라고 하셨죠.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러다 부고를 받고 아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아버지의 딸이었지만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연이 물었습니다. 민서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요? 우리 같은 아버지의 딸인데요. 두 여자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49년과 48년을 따로 살다가 이제야 만난 자매였습니다. 2주 후 아연은 민서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선희는 반대했지만 아연은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모님. 응. 가까이서 본 우진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깔끔한 흰 셔츠에 청바지. 그의 얼굴은 잘생겼습니다. 그렇게 느끼고는 아연은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야. 거실에 앉자 민서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우진아, 이모 알지? 네, 어머니. 아까 뵀어요. 우진이 아연 옆에 앉았습니다. 묘하게 가까웠습니다. 아연은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잡지사 편집부장이야. 멋지시네요. 우진이는 H그룹 전략기획팀입니다. 대단하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아연은 자꾸 우진을 의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그의 손이, 그의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왜 이러지? 조카인데. 하지만 마음은 정직했습니다. 우진은 남자로서 대단히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헤어질 때 민서가 제안했습니다. 아연아, 우리 제주도 여행 가지 않을래? 우리 어머니 유골도 바다에 뿌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셨다는 곳도 가보고 엄마가 허락하실까? 설득해봐. 우리 넷이서 가족여행하는 걸. 11월 말 네 사람은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선희, 아연, 민서, 우진. 제가 운전할게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렌터카 조수석에는 민서가, 뒷자리에는 선희와 아연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우진의 눈과 아연의 눈이 자꾸 마주쳤습니다. 우진이 먼저 시선을 돌렸고 아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정해. 이게 뭐야? 숙소는 바다가 보이는 펜션이었습니다. 방이 3개. 선희와 아연이 한 방, 민서가 한 방, 우진이 한 방. 짐을 풀고 거실에 모였을 때 우진이 말했습니다. 커피 내려드릴까요? 내가 커피를 내려? 민서가 놀랐습니다. 배웠어요. 할아버지가 커피를 좋아하셨다고 들어서. 선희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연은 주방으로 간 우진을 따라갔습니다. 도와줄까? 괜찮아요, 이모님. 하지만 아연은 옆에 섰습니다. 우진이 핸드드립으로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은 길고 예뻤습니다. 아연은 넋을 놓고 바라보다가 우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왜 그러세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커피 잘 내리는구나 해서 할아버지를 위해 배웠어요. 언젠가 만나면 함께 마시고 싶었거든요. 아연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착하구나, 조카. 착한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우진이 웃었습니다. 왜? 착한 남자는 재미없잖아요. 그 말에 아연은 당황했습니다. 우진의 눈빛에 뭔가 장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아연은 계속 우진을 의식했습니다. 그가 웃을 때, 말할 때, 커피잔을 들 때, 모든 순간이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네 사람은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선희와 민서가 앞서 걸었고 아연과 우진이 뒤따랐습니다. 이모님, 우진이 말을 걸었습니다. 응? 혹시 하고 우진이 입을 떼었습니다. 혼자시죠?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래. 혼자 살아. 외롭지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연은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우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연도 멈췄습니다. 그가 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모님은 결혼 안 하세요? 기회가 없었어. 거짓말. 뭐? 이모님 같은 분한테 기회가 없을 리 없어요. 선택하지 않으신 거죠. 아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진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이 더 좋았으니까. 지금도요? 지금은 모르겠어. 우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님,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버릇없다고 느끼시겠지만 처음 뵙는 순간 낯설지 않았어요. 그리곤 바로 절망을 느꼈죠. 우진아, 무슨 소리를.
손 놓고 얘기해봐. 아연은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처음 뵌 그날이요. 그날 제가 난생 처음으로 여자한테 반했고 그 반한 사람이 이모라는 걸 알고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상상으로 늘 그리던 그런 여인을 딱 만났는데 글쎄 이모라니요. 이런 제 어이없는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 정말 재수 없는 놈이죠? 그래서 입 다물고 있으면 너무 억울해서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가기가 너무 억울해서요. 아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카의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우진아, 우리는 아연아, 우진아 하고 앞에서 민서가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아연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위험해, 이거 위험해. 여행 셋째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사람은 펜션에 갇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선희와 민서는 방에서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추억을, 태수의 이야기를. 거실에는 아연과 우진만 남았습니다. 보드게임 할까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응. 게임을 하는 동안 우진은 자꾸 아연을 쳐다봤습니다. 아연도 의식하며 피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님, 우진이 게임을 멈췄습니다. 왜?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뭘? 준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조카지. 당연히. 정말요? 그럼 우진이 일어났습니다. 아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연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저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모님을 이모로 보고 싶지 않아요. 우진아, 처음 장례식장에서 봤을 때부터 그 후론 매일 이모님이 자꾸 생각났어요. 이번 여행 내내도 이모님만 보였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난생 처음 늘 그리던 여인을 만났다고요. 안 돼, 우리는. 왜 안 돼요? 우리는 이모와 조카야. 그리고 나는 48이야. 너보다 22살이나 많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그리고 내 엄마가 알면 몰래 아무도 모르면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냥 포기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아연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진아, 정신 차려. 내 생각은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됐어요? 저는 이모님이 좋은데. 이모님도, 나도 뭐, 이모님도 저를 의식하고 계시잖아요. 느껴져요. 아연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하며 우진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마. 아연이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나는 내 이모야. 가족이야.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돼. 하지만 저는 이미 그만해. 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말 하지 마. 아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묘하게 떨렸습니다. 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진의 고백이, 우진의 눈빛이, 그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안 돼, 정신 차려. 그는 조카야. 하지만 가슴은 정직했습니다. 우진을 생각하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모님 만나고 싶어요. 아연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끌림에 자신도 모르게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디서? 토요일 오후 한강공원 근처의 조용한 카페. 우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앉으세요. 응. 우진의 모습이 전보다 야위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살짝 다크서클도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여. 잠 못 잤어? 아연이 물었습니다. 네, 요즘 제가 좀 그래요. 제겐 정말 심각한 인생의 난관이던걸요. 좀처럼 풀 수도 헤어나올 수도 없는 함정처럼요. 아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진아, 우리 이모님. 우진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저 진심이에요. 아연은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안 돼. 우리는 안 돼. 왜요? 우리는 이모와 조카야. 가족이고, 법적으론 우린 전혀 모르는 남남인 사이잖아요. 그리고 우진이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모님도 제게 남다른 감정을 느끼시잖아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거짓말. 우진이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엔 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이모님 손이 떨리고 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아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손은 따뜻했고 크고 단단했습니다. 우진아, 제발 한 번만 솔직해지면 안 될까요? 저는 이모님이 너무 좋아요. 이모님을 보고 이모님을 알고 그날부터 저는 죽을 것처럼 절망스러웠어요. 세상이 싫고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 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도 그가 어느 틈엔가 마음에 들어왔었고 그의 고백을 들은 후엔 시도 때도 없이 그의 생각만 났었습니다. 좋아졌고 마음을 빼앗겼고 자꾸 보고 싶어졌었습니다. 미칠 것 같을 만큼 그래 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아니. 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의식해.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됐어요? 우리는 그때 옆 테이블 손님이 쳐다봤습니다. 아연은 황급히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먼저 갈게. 이모님. 아연은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우진이 뒤따라왔습니다. 이모님 기다려요. 주차장에서 우진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 줘. 싫어요. 이모님이 도망가시잖아요. 도망가는 게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아니에요. 우진이 그녀를 돌아서게 했습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모님 마음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진의 눈에는 간절함이, 아연의 눈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아, 시간을 좀 주세요. 제발, 제가 증명할게요. 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우진의 모습,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우진아. 2주가 지났습니다. 우진은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매일. 좋은 아침이에요. 점심 드셨어요? 오늘 이모님 생각 많이 했어요. 잘 자요, 이모님. 아연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울 수 없었습니다. 3주째, 아연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자. 마지막으로. 네. 언제요? 내일 저녁. 한강. 다음 날 저녁 한강 산책로. 11월이라 추웠습니다. 아연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나왔습니다. 우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추운 줄도 모르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셨네요. 응.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아. 네. 우리. 정말 안 돼. 알아요. 그럼 왜 계속? 포기할 수 없어서요. 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아직 젊어. 너에게 어울리는 여자를 만나야 해. 제게 더 이상의 여자는 없어요.
이모님이 제 운명의 상대예요. 나는 48이야. 나이도 많고 얼굴도 아름다워요. 우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모님은 제가 본 여자 중에 제일 아름다워요. 아연도 멈췄습니다. 우진이 그녀를 마주봤습니다. 춥죠? 우진이 자기 코트를 벗었습니다. 뭐해? 입으세요. 너는? 저는 괜찮아요. 우진이 코트를 아연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코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아연의 어깨 위에 올라왔습니다. 우진아, 이모님. 우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아연의 허리로 내려왔습니다. 우진아, 안 돼. 이렇게라도 잠깐만이라도 이모님을 안고 싶어요. 안 돼. 하지만 아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를 안전하게 감싸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모님, 우진이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있게 해주세요. 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품에 기댄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연이 정신을 차리고 그를 밀어냈습니다. 나 가야 해. 이모님, 다시는 이러지 말자.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진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우리 만나요. 아연은 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연의 차 안에서 만났습니다. 밤 10시 회사 근처 지하주차장. 무슨 일이야? 아연이 물었습니다. 우진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차 안에서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뭘? 이모님 없이는 못 살아요. 우진아, 정말이에요. 밤마다 이모님 생각해요. 더 이상 일도 손에 안 잡혀요. 이모님만 보여요. 아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요. 왜 우리는 서로 원하면서 만나면 안 되나요?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어때요? 사랑하는데. 우진이 아연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모님, 저는 평생 이모님밖에 못 사랑할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 진심이에요. 이모님이 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아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너를 보면 심장이 뛰어. 너를 생각하면 잠이 안 와. 하지만 뭐예요? 무서워. 내 엄마가 알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는? 세상 사람들은? 다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이모님만 있으면 돼요. 우진이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연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진아, 뭐해? 이모님.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키스하고 싶어요. 안 돼. 제발이요. 한 번만. 그럼 포기할게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한 번만 키스하게 해주세요. 안 그럼 미칠 것 같아요. 약속해요. 그럼 이모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요. 아연은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 간절했습니다. 우진아, 제발요, 이모님. 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진의 말이 거짓말이고 지켜지지 않으리란 걸 너무도 잘 알았지만 이젠 그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그를 생각할 때마다 상상하고 원했으니까요. 자신의 입술을 그가 달콤하게 그의 것으로 하는 순간을 한 번만. 우진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아연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이 순간을 원했으니까요. 키스는 더 깊어졌습니다. 더 격렬해졌습니다. 우진의 손이 아연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아연의 손도 우진의 목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키스했을까? 아연이 정신을 차리고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만해. 우진도 숨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가줘, 제발 가줘. 이모님, 저는 가라고 아연이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마. 우진은 할 수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그가 말했습니다. 포기 못해요. 절대. 차 문이 닫혔습니다. 아연은 핸들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우진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연은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정말 포기한 걸까? 그리고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끝난 거라고. 하지만 가슴 한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3주째 우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영화 보러 가실래요? 아연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무슨 영화? 토요일 오후 홍대 작은 예술 영화관이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모님, 우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보고 싶었어요. 나도. 아연은 자기도 모르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영화관 안은 어두웠습니다. 관객은 그들 포함 5명 뿐이었습니다. 뒷줄에 앉았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멜로 영화였습니다. 한 20분쯤 지났을까? 우진의 손이 슬쩍 아연의 손 위에 올라왔습니다. 아연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손가락을 깍지 꼈습니다. 아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영화 내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화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진의 손만 느껴졌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진이 여전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사람들이 봐. 괜찮아요. 여기 아무도 우리 몰라요. 그들은 손을 잡고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카페에 들어가 차를 마셨습니다. 테이블 위에서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응? 전 행복해요 지금. 나도. 그럼 됐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연은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진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진이 아연과 저녁을 하기로 한 날입니다. 좋은 곳 알아요. 같이 가요. 어디? 가보면 알아요. 조용한 이태리 레스토랑. 기역자로 꺾인 구석 자리였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분위기 좋네. 아연이 말했습니다. 이모님 위해 준비했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이모님, 응? 오늘 정말 예뻐 보여요. 또 시작이네. 진심인데요. 우진이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이 아연의 무릎에 닿았습니다. 우진아. 아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우진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사람들 있잖아. 여기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자리가 명당 자리잖아요. 우리 자리 앞에서는 제가 뭐 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들 자기들끼리 바쁜데요. 우진의 손이 더 내려가 아연의 구두를 벗기고 그녀의 발에 닿았습니다. 그녀의 종아리에도 우진의 손이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만해.
싫은데요. 우진아, 진짜 하면서도 아연은 다리를 빼지 않았습니다. 묘한 스릴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진이 아연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식당을 나갈 때까지 아연의 볼은 빨갛게 붉어진 채였습니다. 들어가세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응. 하지만 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모님, 응? 저,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10분만요. 아니, 5분만. 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옆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추우시죠? 우진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우진아, 이렇게라도 안고 싶어요. 아연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응? 저,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우진이 그녀를 놓지 않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이모님,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닿았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정말요? 응, 나도 사랑해. 우진이 그녀의 얼굴을 한 손으로 감싸 그를 보도록 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서로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이모님, 우진이 그녀의 얼굴에 다른 손도 대었습니다. 사랑해요, 너무나도. 아연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우진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차 안에서보다 더 깊었습니다. 더 간절했습니다. 아연도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의 목을 감쌌습니다. 키스는 길어졌습니다. 이모님, 우진이 숨을 약간 거칠게 쉬며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아연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안 돼. 엄마가 계셔. 그럼 언제? 아직은 안 돼. 우진은 아쉬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한 번 더 짧게 키스하고 우진이 일어났습니다. 들어가세요. 감기 걸려요. 너도 조심해서 가. 네. 문자할게요. 우진이 몇 걸음 걸어가다가 돌아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아연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 너무 좋아. 우진아, 사랑해. 나 완전히 내게 빠졌나 봐. 2주가 지났습니다. 우진과 아연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한강을 걷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헤어질 때마다 키스했습니다. 관계는 깊어졌지만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아연이 막았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우진은 기다렸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아연이 회식이 있었습니다. 많이 마셨습니다. 취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우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우진아? 왜 여기? 문자 보내셨잖아요. 술 많이 마셨다고. 아연은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혼자 들어가시면 위험할 것 같아서 데려다 드리려고요. 고마워. 아연은 비틀거렸습니다. 우진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아니, 않았습니다. 이모님, 제가 업을게요. 괜찮아. 하지만 아연은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우진이 그녀를 업었습니다. 그의 등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모님, 열쇠 어디 있어요? 가방 안에. 우진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내려놓고 가방을 뒤졌습니다.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안 계시네요.
시골 갔어. 그럼 다행이네요. 우진이 아연을 안방 침대에 눕혔습니다. 신발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이모님, 저 갈게요. 우진이 일어서려는데 아연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 이모님? 조금만 있어줘. 우진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님 취하셨어요. 응, 취했어. 근데 아연이 그를 봤습니다. 근데 너를 보고 싶었어. 저도요. 우진아. 네, 나. 너 정말 좋아해. 우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이모님 정말 좋아해요. 미안해. 내가 너보다 늙어서. 아니에요. 이모님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아연이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착한 아이. 우진이 그녀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모님 주무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정말? 네. 소파에서 잘게요. 같이 자면 안 돼? 우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모님, 지금 취해서 솔직한 거야. 우진아, 같이 자고 싶어? 우진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너무 무방비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그냥 안고만 있을게요. 우진이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연을 안았습니다. 이모님 잘 자요. 응. 아연은 그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우진은 그녀를 안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모님, 사랑해요. 다음 날 아침, 아연은 두통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옷을 입은 채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해서 우진에게 같이 자자고 했던 것. 미쳤나 봐. 우진이 눈을 떴습니다. 이모님 깨셨어요? 응. 머리 아프시죠? 물 떠올게요. 우진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과 숙취의 소재를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고마워. 아연은 약을 먹었습니다. 저기, 어젯밤에 아무 일도 없었지? 네. 그냥 안고만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취해서 괜찮아요. 오히려 저는 행복했어요. 아연은 그를 봤습니다. 우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아. 네. 나 진짜 너를 사랑하나 봐. 저도 이모님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모님. 우진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응. 지금 외할머니 안 계시죠? 시골에서 한 일주일 계실 거야. 그럼 우진이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아연도 받아들였습니다. 키스는 깊어졌습니다. 호흡도 빨라졌습니다. 우진아, 이모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나도. 12월 초의 어느 토요일, 선희가 시골 큰 고모네 간 그 주말, 아연의 집, 그녀의 방, 우진이 와인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비싼 건데 아연이 라벨을 보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날이니까요. 무슨 특별한 날? 이모님이랑 처음으로 단둘이 밤을 보낼 수 있는 날이요. 아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변태 같은 소리. 변태 아니에요. 솔직한 거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이모님, 우진이 그녀에게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왜? 오늘 정말 예뻐 보여요. 취했구나. 아니요. 진심이에요. 우진이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목덜미에 입을 맞췄습니다. 우진아. 이모님. 우진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저 오늘 참기 힘들 것 같아요.
아연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뭘? 이모님을 안고 싶어요. 진짜로. 우진아, 안 돼요? 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도 원했으니까요. 우진을, 그의 전부를. 한 번만 우진이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 솔직해져요, 이모님.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깊고 격렬한 키스였습니다. 이모님, 우진이 그녀를 안자 그녀는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우진아, 우리, 제발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아연도 한계였습니다.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추워. 우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안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성을 가장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눕혀진 아연. 우진의 그림자가 따뜻하게 그녀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이모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지막 경계를 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진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모님, 응, 행복해요. 나도 평생 이모님 곁에 있고 싶어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럴 거예요, 꼭. 아연은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너무 행복했으니까. 아연은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옆에 우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젯밤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함께 보낸 그 시간이 아연은 우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자고 있는 그의 얼굴은 소년 같았습니다. 27, 자신보다 22살이나 어린 남자. 내가 미쳤나 봐.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모님, 우진이 눈을 떴습니다. 응, 어젯밤, 꿈 아니죠? 아니야. 우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행복해요, 너무. 나도. 이모님 사랑해요. 응, 나도 사랑해. 우진이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였습니다. 우진아, 응,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지? 계속 만나고 사랑하면 되지요. 들키면 최대한 조심할게요. 그리고 우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당당하게 할 거예요. 이모님이랑 함께 있는 거 내 엄마가 알면 설득할게요. 시간이 걸려도. 아연은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나 같은 늙은 여자 좋아해줘서. 늙은 여자 아니에요. 제일 아름다운 여자예요. 입만 살았어. 진심인데.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의 진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을 넘은 관계. 숨겨야 하는 사랑. 3개월이 흘렀습니다. 우진과 아연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습니다. 선이가 외출한 날에는 아연의 집에서, 그렇지 않은 날에는 우진이 얻은 작은 오피스텔에서.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고 아연도 그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모님,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우진이 말했습니다. 응? 저 이모님이랑 매일 같이 살고 싶어요. 같이 살아? 네. 매일 이모님 보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한테 말할게요. 그리고 이모님 어머니한테도. 아연은 불안했습니다. 너무 급하지 않아? 좀 더 천천히. 이미 3개월이나 지났어요. 저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아연은 우진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선희가 갑자기 일찍 귀가했습니다. 친구 모임이 취소되었던 것입니다. 아연아, 나왔어. 선희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우진의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 왔니? 그때 침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남자와 여자아이. 선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아연과 우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옷은 입고 있었지만 상황은 명백했습니다. 할머니, 우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께 말씀 못 드렸어요. 저는 이모님을 사랑합니다. 뭐라고? 저는 이모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3개월째입니다. 선희가 비틀거렸습니다. 아연이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니? 우진이는 내 조카야. 알아요. 하지만 뭐? 사랑이라고? 48비 27애를 우진이 선희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저는 진심입니다. 이모님을 평생 지키고 싶습니다. 평생?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내 엄마가 알면 어떡하려고?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당연하지. 민서가 알면 기절할 거야. 선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아연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니. 내가 어른이잖아. 거절했어야지. 거절했어요. 계속 거절했어요. 하지만 아연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우진이가 좋았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우진이 아연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뭐? 저는 이모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이모님도 저를 사랑하십니다. 선희는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들, 아직 민서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알았니? 엄마, 지금 말하면 다 끝장나. 내 언니가 얼마나 충격받겠어. 일단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고마워요, 할머니. 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 인사 필요 없다. 너희들이 이러지 말란 법은 없지만 그래도 조심해. 민서한테 절대 들키면 안 돼. 하지만 비밀은 한 달도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서가 우진에게 깜짝 방문했습니다. 우진의 오피스텔로. 우진아, 엄마야. 문 열어. 우진이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민서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연아, 너 왜 여기? 민서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분위기와 묘한 공기, 여기가 우진의 오피스텔이고 아연이 여기 있다는 것의 의미. 언니, 아연이 일어났습니다. 너희, 설마.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해. 너희 둘이 무슨 사이야? 엄마. 우진이 나섰습니다. 닥쳐. 아연아,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귀고 있어. 우진이랑.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쳤구나. 너희 둘 다 미쳤어.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아들이 제 이모랑 자는데? 민서가 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뺨을 때렸습니다. 언니, 닥쳐. 너한테 할 말 없어. 민서가 울었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면 다야?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어쨌든 우진이 이모야. 가족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알아. 하지만 뭐, 사랑이라고? 27애를 48비? 우진이 민서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이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그럼 내 잘못이라는 거야? 아니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사랑에 빠진 거예요. 민서가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야? 그건 부정이고 불륜이고 일탈이야. 엄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자 키워서? 외롭게 해서? 아연이 민서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우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 사랑이면 다야? 민서가 아연을 봤습니다. 너는 우진이보다 22살이나 많아. 아이도 못 낳아. 우진이의 미래를 빼앗는 거야. 알아. 나도 그게 제일 무서워. 하지만 우진이는 저는 아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이모님만 있으면 돼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나중에 후회할 거야. 절대 후회 안 해요. 민서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당분간 얼굴 보기 싫어. 둘 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아영과 우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모님, 우진이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내 엄마한테 내가.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를 설득할게요. 시간이 걸려도. 하지만 아연은 불안했습니다. 과연 민서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후 한 달 민서는 우진과도 아영과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매일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죄송해요. 엄마, 밥은 드셨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2개월째 선이가 민서를 만났습니다. 민서야. 선이 이모. 민서가 울었습니다. 화나는 거 이해해. 나도 처음엔 화났어. 근데 선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걔들 둘 보니까 정말 진심이더라. 진심이면 다예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됐지. 세상이 보기엔. 근데 민서야, 우진이가 너무 힘들어해. 제 걱정은 안 하세요? 당연히 해. 근데 우진이는 내 아들이잖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봐. 우진이랑 아연이랑. 그리고 내 마음을 정해. 민서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네 사람이 만났습니다. 선희, 민서, 아연, 우진. 조용한 레스토랑 개인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 저는 이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생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가 뭘 알아? 평생이 뭔지 몰라요.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이모님과 함께 민서가 아연을 봤습니다. 너는 진심이야? 응. 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우진이를 사랑해. 미쳐버릴 것 같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 내가 우진이의 미래를 망치는 건 아닌가. 그럼 헤어져. 못하겠어. 나도 이기적인가 봐. 민서는 한참을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을, 그들의 손을. 조건이 있어. 뭐든지 들을게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1년. 1년만 기다려. 1년 동안 너희가 진짜 서로를 사랑하는지 확인해봐.
그리고 1년 후에도 같은 마음이면 그때는 내가 축복해 줄게. 정말요? 대신 또 하나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 1년 동안은 자주 만나지 마. 한 달에 한두 번. 그리고 민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우진아,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는지 계속 생각해봐. 우진이 민서를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절대 후회 안 할게요. 너 정말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민서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울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진은 28이 되었고 아연은 49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만 만났습니다. 하지만 매일 문자하고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민서가 아연을 불렀습니다. 아연아. 응, 언니. 1년이 지났어. 응. 우진이 요즘 어때? 행복해 보여. 회사에서도 승진했대. 민서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너희 둘이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근데 민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진이가 너무 행복해 보여. 그리고 너도. 언니, 인정한다는 거 아니야. 아직도 화나고 이해도 안 돼. 근데 너희를 떼어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아연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언니. 고맙긴. 대신 조건 있어. 뭐든지. 우진이 불행하게 하면 가만 안 둬. 그리고 민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해. 제대로. 결혼? 응. 너희가 진심이면 당당하게 해. 숨어서 만나지 말고. 법적으로나 남들의 시선으로는 너희는 나이 외엔 아무 문제 없는 정상적인 커플이니까. 우리만 아는. 그날 밤 우진이 아연을 찾아왔습니다. 이모님 들었어요? 응. 내 엄마가 이제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요. 우진이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아연도 그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모님, 응? 우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아연은 울었습니다. 나는 너무 늙었어. 아이도 못 낳아. 괜찮아요. 저는 이모님만 있으면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상관없어요. 저는 이모님을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해. 그럼 결혼해 주실 거예요? 응, 결혼하자. 우진이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길고 깊은 키스였습니다. 그가 입술을 떼고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연아 사랑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해줄게. 아연이 그의 속삭임에 몸을 부르르 떨고는 큰 숨을 토하며 그의 몸을 꽉 껴안았습니다. 6개월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민서는 복잡한 심경으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선희는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행복해야 해, 아연아. 고마워요, 엄마. 고맙긴. 아연아. 네, 늦었지만 축하해. 진심으로. 아연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민서가 아연을 불렀습니다. 아연아. 응, 언니. 우진이. 잘 부탁해.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맙긴. 내 아들 불행하게 하면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하지만 민서는 웃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2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으로. 여기서 처음 고백했죠. 우진이 말했습니다.
기억해. 너무 당황스러웠어. 지금은요? 지금은 행복해. 그들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우진이 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아연아, 우진이 말했습니다. 응,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나도 우진 씨,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그들은 키스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다 앞에서 2년 전 금기의 사랑으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축복받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랑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이도 관계도 모든 것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숫자나 이름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가. 그것이 사랑을 정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